오늘 오금 통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무릎 뒤쪽을 오금이라고 부릅니다. 오금 통증이 흔하게 생기는 원인을 한 8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면 베이컨 앙종이라고 거기 물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좌, 다치는 거죠. 무릎 뒤쪽에 연골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이 파열돼서 오는 근육 손상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무릎의 뒤쪽 연골이 파열이 되면 더 뒤쪽이 통증이 더 심하겠죠. 다섯 번째로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금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무릎 관절염은 50대 이상 분들이 주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연세가 50대 이상 든 분들은 다른 원인들도 파악을 하지만 반드시 관절염이 있는지도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아주 점차적으로 증상이 생기겠죠. 점점 마모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뼈랑 뼈 사이가 바로 맞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지고 걸을 때도 심하고 물도 차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관절이 이제 관절염 때문에 굳어요. 특히나 잠을 자면서 이 무릎 관절액이 충분히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아침에 무릎이 좀 경직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덜컥거리거나 아니면 무릎이 갈리는 소리가 좀 날 수도 있고요. 무릎 움직일 때도 완전히 굽히거나 완전히 펴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특징은 또 그렇게 심하다가 또 약 먹고 또 괜찮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좋아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가 또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다시 증상이 악화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장슬. 용어가 좀 어렵죠. 무릎이 반대로 꺾이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는 무릎이 이런 각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런 분들 좀 봤을 거예요. 반대로 꺾이는 경우. 무릎이 과신전, 과하게 펴진다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10도 이상 이 무릎이 반대로 넘어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태의 무릎이 지속이 되면 뒤쪽의 인대도 이제 영향을 줄 거고 근육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염증이 잘 생기고 무릎 뒤쪽의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보통 원인은 이제 근육이 약화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대퇴사두근이 약화가 되면 이 앞쪽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이걸 잡아당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무릎이 반대로 반장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해진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고 강해진 근육은 좀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완시켜주면 도움이 되겠죠. 일곱 번째로는 정맥질환이에요. 정맥질환 중에 크게 두 개는 하나는 혈전증, 심부정맥, 깊은 몸속에 있는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급성으로 확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정맥부전, 흔히 얘기하는 이런 하지정맥류와 굉장히 유사한 거죠. 만성 정맥부전이 생기면 종아리와 오금, 허벅지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염증이 잘 생기고요. 특히나 이런 관절 주변에서 그런 염증을 잘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보면은 쉽게 진단이 되니까 오금 아플 때는 꼭 병원 가셔서 초음파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햄스트링을 다치는 경우인데,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은요,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하나의 근육은 아니고 3가지 근육, 안쪽에 2개, 바깥쪽에 하나가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부위 있죠. 이 부위에서 근육이 시작이 돼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 오금 부위 뒤쪽에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붙는 이 근육을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해요. 이 근육에 부상을 당하면 허벅지 뒤쪽 내지는 오금 부위의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갑자기 근육이 막 늘어났다 줄었다가 이게 막 반복되면서 스포츠 활동 중에 손상을 당하기도 하고 급가속으로 달리고 갑자기 멈추고 하면서도 근육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종아리 근육 파열하고 비슷하게 운동하다가 뻑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허벅지가 탱탱해지고 아프고 압통 있고 잘 안 펴지고 이렇습니다. 저한테 치료 받으셨던 분 중에 유명한 체조 선수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축구하시다가 요 근육을 좀 다치셔서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다행히 피가 많이 고이진 않았어요. 근육 찢어지면서. 그래서 피를 뽑지는 않았고 주변에 염증 치료하고 신경 치료하고 근육 치료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햄스트링 파열이 되면 전통적으로는 충분히 쉬어야 된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치료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적어도 4주 이상 한 6주 정도는 충분히 쉬어야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통증이 없는 수준에서 조기에 움직이는 거를 조금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라는 게 아무리 파열이 됐다고 해도 움직여야 주변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야 안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손상된 근육도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케이스
그 환자분 앞에 영상은 치료한 직후 한두 시간 후에 찍었던 거고, 이거는 시술하고 2주 후에 다시 오셔서 외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땠어요? 2주 동안? 좋았어요? 지금은 특별히 불편한 건 없어요? 원래 아프던 거? 그건 전혀 없었죠? 지금은 특별한 건 없고, 뒤에 아프는 건 괜찮아졌죠? 한번 일어나 보시고. 발 디딜 때, 체중 디딜 때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오금 통증이 자주 생기는 원인을 좀 알아봤고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주 하는 질문, 그리고 이제 자주 생기는 그 원인을 알아보는 방법을 좀 보면은 무릎 뒤쪽의 압박감, 그다음에 왠지 쪼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 하면 거의 대부분은 햄스트링 쪽, 그러니까 근육 쪽 문제인 것 같아요. 햄스트링 아니면 비복근 같은 근육이 잡아당겨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오금이 압박감과 조이는 느낌이면 근육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스트레칭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날카로운 통증, 뭔가 바늘로 꽉 찌르는 듯한 느낌, 그런 통증은요, 만약에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염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염증은 이제 소염제를 먹어야 되겠죠. 병원에 한번 가서 초음파로 힘줄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이 무릎 뒤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온다면 그거는 비복근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넘어진 적이 있다 그러면 연골이 찢어졌거나 연골에 손상이 됐을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통증이면 뒤쪽에 베이컨 낭종, 무록이 있으면 무릎 구부릴 때 낭종이 눌리면서 아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무릎을 펼 때 아프다. 무릎을 펴면서 그 관절이 파열된 연골을 꾹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골이 파열이 되면 그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때 무릎을 펴면 거기가 자극되면서 아플 수가 있으니까, 무릎을 펼 때 오금이 아프면 이거는 연골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앉아있을 때 무릎 뒤가 아프면 그거는 관절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앉아있으면 관절액에 순환이 좀 줄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뻑뻑해지면서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이 윤활이 되면서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앉아있을 때 오금이 아프다, 관절염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오금 통증, 무릎 뒤편의 통증의 원인과 셀프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겨울철에 너무 움직임이 줄어들면 관절통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운동하시고, 집안에서 운동하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맨손 운동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하시면 좋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오금 통증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